네,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코리아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구건회라고 합니다. 먼저 오늘 자리를 만들어주신 이남식 총장님 및 교수님들 그리고 임직원 분들께 먼저 감사 말씀 올리고요. 오늘 저의 내용은 수업 형식이 아니라 좀 실무단, 그러니까 회사 같은 데서 보통 진행을 하는 방식으로 좀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한 관계로 핵심만 좀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제 소개를 좀 간단하게 드리면 한 18년 정도 우리나라 온라인 커머스, 요즘에는 이커머스라고 하죠. 네, 이커머스 회사 등에서 근무를 하다가 한 3, 4년 전에 최근에 창업을 하고 현재는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아마 G마켓 안 들어보신 분들은 없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소싱하고 준비했던 제 상품들도 G마켓을 이용하신 분이시라면 거의 대부분 구매를 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G마켓이라는 곳에서 한 12년 정도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나눠보면 세 가지인데 알고 보면 한 가지로 또 저희는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국내 이커머스, 그리고 해외 직구 이커머스, 그리고 역직구 이커머스에 관해서 오늘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강의는 제가 실무단에서 20년 동안 제가 보고 듣고 직접 실행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요. 단순하게 저의 생각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에 한정되어 있는 이커머스가 아니라 글로벌로 변화하는 이커머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이커머스입니다. 국내 이커머스를 이게 중간에 폰트가 원래 다른 폰트가 적용이 돼 있어야 되는데 폰트가 적용이 안 돼서 좀 라인이 좀 깨지는 점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오늘 컨텐츠 내용에서는 제가 마지막에 퀴즈 하나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퀴즈를 내고 맞추신 분께는 호텔 숙박권도 같이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미는 없겠지만 재미있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4만 원 상당입니다. 네, 저희가 온라인 요즘 쇼핑 안 하시는 분 아마 없으실 것 같아요. 온라인 쇼핑을 안 하시는 분은 아마 없으실 것 같은데 플랫폼에서 그러니까 뭐 G마켓이던 11번가 뭐 이런 플랫폼에서는 딱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대원칙은 더 많은 구색의 상품을 더 싸게 더 편리하게 쇼핑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라고 저희는 정의하고 있고요. 고객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저 세 가지 기준으로 온라인에서 쇼핑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실은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갑자기 1994년 아마존닷컴을 제가 거론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실은 아마존에서 시작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모르시는 분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미국에 있는 가장 큰 글로벌 이커머스 기업이고요. 지금은 이커머스가 아니라 아주 다양한 방법들의 기업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존이 1994년도에 서점을 시작으로 해서 오픈이 되었긴 했는데 아마존을 창립할 때 제프 베조스가 냅킨에다가 그렸던 도형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를 아마존 플라이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뭐 한국에서는 뭐 좀 더 커머스 플라이휠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중요한 거니까 제가 한 번만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아마존의 성장, 기업의 성장은 가장 처음에 낮은 가격,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낮은 가격의 상품들이 설계가 되어야 되고 이런 것들은 고객이 계속 경험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고객이 계속 경험하면 이런 경험치가 쌓여서 트래픽이 늘어날 거다.
그리고 트래픽이 늘어나면 고객이 많으니까 당연히 판매자가 더 늘어날 것이다. 그러면 판매자가 늘어난다는 소리는 상품 수가 늘어날 것이다. 그러면 이게 무한 반복되면 아마존의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네, 이렇게 표현을 해서 아마존 플라이휠이라는 게 나오는데, 요 아마존 플라이휠이 실은 제가 앞으로 오늘 강의할 내용을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요걸 한번 좀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존이 1994년도에 오픈을 했는데 한국이 늦지 않았습니다. 실은 한국도 1996년부터 롯데 인터넷 백화점으로 좀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뭐 인터넷 테마파크, 지금 인터파크죠. 인터파크도 시작을 했었고, 옥션은 원래 시작은 쇼핑몰이 아니라 옥션 경매 사이트였습니다. 그리고 G마켓도 시작을 했었고요. 그리고 2000년대 초반에는 공동구매 뭐 이런 것들이 유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2004년도 초반에는 소호몰, 이렇게 개인들이 자기 쇼핑몰을 만들어서 그때부터 아마 인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스타일란다 같은 경우에는 로레알한테 500억 이상으로 판매를 한 사례도 있고요. 이런 시즌을 지나서 2010년도가 왔더니 카카오톡의 선물하기. 10년이 지금은 대부분 다 생일 때 카카오톡으로 선물 많이 하시잖아요. 네, 10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소셜 커머스라고 불리우는 것들, 위메프, 티몬, 쿠팡, 네,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네이버 지식 쇼핑도 2010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커머스는 불과 10년, 15년 만에 엄청난 고성장을 했고요. 다만 이게 2020년 2월에 코로나로 인해서 완전히 다 뒤바뀌는 세상이 오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자료를 준비했는데 오프라인 합계 62%, 밑에 온라인 합계 37%. 불과 4년 전만 해도 오프라인이 당연히 크고 온라인은 그냥 보조적인 지표일 것이다. 네, 이렇게 보는 게 많았는데 2020년도입니다. 2020년 2월달 한 달치만 제가 일부러 가져왔습니다. 온라인 유통이 코로나가 터지면서 바깥 활동을 못하니 온라인 유통이 49%까지 크게 한번 치고 올라가는 데이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터진 2020년부터는 오프라인은 마이너스 3.6%, 온라인은 계속 고속 성장입니다. 18%. 코로나가 끝나가는 시점에서도 온라인은 어찌됐건 오프라인을 계속 이기고 있는 이런 그래프를 보실 수 있고요. 이거는 19년에서 20년 업태별인데 온라인 19년도에 41%, 오프라인 59%, 2020년에 온라인 46%, 오프라인 54%. 이렇게 크게 성장을 했고요. 이거를 성장하는 견인추는 뭐 여기 계신 분들 아마 다들 쓰고 계시는 뭐 네이버, 쿠팡, 신세계, 뭐 배달의 민족, 11번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마트가 1년에, 저희 이마트 안 가시는 분들도 없으시잖아요. 이마트가 1년에 거래액이 얼마일까요? 생각보다 굉장히 작습니다. 15조가 안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이마트가 온라인, 오프라인 다 합쳐봐야 15조가 안 됩니다. 근데 지금 네이버만 36조입니다. 심지어는 우리 잘 알고 있는 쿠팡 같은 경우에는 34조입니다. 이렇게 온라인이 이제는 오프라인보다 저희가 생각지도 못하게 훨씬 더 크게 다가오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월별 거래액입니다. 월별 거래액인데 뭐 당연히 온라인 크다고 하니까 계속 시간이 흐를수록 온라인 거래액은 점점 커지는 게 보일 텐데, 이걸 그래프를 한번 쫙 그어 보면은 2020년
2월 2일부터 온라인이 좀 더 노란색 위를 더 튀어나오는 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2020년 2월 코로나 이후부터는 온라인은 더 크게, 더 빠르게 고속 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온라인이 고속 성장을 했는데 한 가지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연령별 온라인 이커머스에 대한 이용률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2021년도 자료인데요. 전년 대비해서 코로나 터지기 전 대비해서 코로나 터진 후에 가장 누가 더 많이 이용 증가율이 높아졌는가? 당연히 뭐 20대, 30대, 40대가 가장 크겠죠. 근데 저희가 이커머스에서는 50대, 60대는 논외로 쳤습니다. 왜냐면 앱도 너무 실행하기 어렵고요. 결제하는 것도 막 이거 뭐 어떻게 결제하라고, 특히 옛날에 뭐 액티브 X 뭐 이런 거 깔려 있기 때문에 결제가 너무 힘들었었는데 2021년도부터는 결제가 간편해지고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 구매가 불가능하니까 50대, 60대, 70대 이상의 분들도 온라인 결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는 것처럼 60대 이상에서는 전년 대비 2.4배 이상 크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비가역성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를 한번 일으킨 물질은 본 상태로 돌아오지 않는 성질을 말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연령대가 아주 높으신 분들이 많이 없으신데, 저희 장모님도 이번 코로나 이후 제가 G마켓을 다니고 있는데도 온라인 쇼핑을 못 하셨어요. 근데 코로나 때 제가 앱을 깔아드리고 한번 이용하는 법을 알려드렸더니 오프라인을 이제 거의 안 가세요. 그냥 온라인에서 구매를 하시거나 요즘엔 저한테 쿠폰도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그런 식으로 연령대가 확대되는 모습까지 저희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이 비가역성이라는 단어처럼 한번 온라인에 들어오시면 다시 오프라인으로 이 편리함과 이 저렴함 때문에 돌아가지 않는 것들을 저희는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온라인 커머스가 커졌다 하는데 한번 긴 기간으로 저희가 보면은 불과 20년 전만 해도 3조였습니다. 3조. 그 당시 이마트가 한 5조 정도 했으니까 이마트보다 못한 게 온라인 이커머스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는 이미 131조를 찍었었고, 코로나가 터진 해에는 더 급격하게, 더 빠르게 거래액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재작년에는 185조를 했고요. 2022년도 작년 거래액은 아직 정확한 통계가 발표는 되지 않았지만 추정치는 211조입니다. 요거는 이따가 글로벌 이커머스에 가보시면 이게 얼마나 큰 숫자인지,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비해서 다른 나라 이커머스에 비해서 얼마나 큰 숫자인지 보시게 될 것 같고요. 아직 정확한 통계는 안 나왔지만 온라인이 오프라인을 완벽하게 이기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아마 올해 혹은 내년 이후부터는 온라인 거래액이 오프라인 거래액보다 더 커지는 시간이 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 그러면 국내 이커머스 빠르게 한번 잠깐 보고 갈게요. 국내 이커머스는 실은 아까 아마존 얘기부터, 제가 국내 이커머스 설명하는데 아마존 얘기부터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이커머스는 그냥 다 아마존에서 그대로 똑같이 따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존의 그 대표 사업 분야 10가지입니다. 아마존 원래 아마존닷컴이라는 전자상거래 사이트도 있지만 물류도 있고요.
그리고 인공지능, 뭐 아마존 알렉사라는 인공지능도 있고요. 심지어는 이게 오프라인까지 지금 점령을 하고 있고요. 저번에 로켓도 쐈죠. 작년에 그 아마존에서 로켓도 쏘고요. 금융 페이도 있고요. 엔터테인먼트 아마존 프라임이라는 비디오가 있습니다. 프라임도 있고요. 클라우딩 컴퓨터도 있고요. 식료품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 얘기를 들어보다 보니까 어떤 회사가 떠오르실 거예요. 실은 똑같은 회사가 있습니다. 쿠팡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냥 네,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 네이버는 형태는 약간은 틀리지만 네이버도 똑같이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이버 작년에 물류 CJ랑 제휴해서 이제 당일 배송 서비스 시작을 했고요. 네이버 페이도 있고요. 네이버 동영상 서비스도 있고요.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검색 플레이어이기 때문에 약간 형태만 좀 다를 뿐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확대해 볼게요. 이번에는 전 세계로 좀 확대해 보면 전 세계에서 4가지를 좀 가져와 봤는데, 알리바바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중국이고요. 그리고 아마존, 그 다음에 징동, 그 다음에 네이버를 비교해 보면 다 거의 다 비슷하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처럼 아마존 성장 플라이휠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심지어 이거는 B2C, 저희 전자상거래뿐만 아니라 요즘 다이렉트로 이거 많이들 하시죠. 당근 마켓이라 그래서 C2C 거래라고 합니다. 커스터머 투 커스터머라 그래서 직접 소비자가 거래를 하는 형태도 다 성장 동력은 아마존 플라이를 참고해서 이렇게 회사의 컨셉을 정하는 걸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코로나 기간 동안 가장 크게 성장했던 것도 우리 뭐 예상할 수 있듯이 집에만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 가전, 뭐 전자기기가 많이 성장을 했고, 네, 그리고 식료품도 엄청나게 크게 성장을 했었고요. 그리고 생활용품, 집에만 있다 보니까 인테리어 생활용품도 많이 성장을 했고, 집에 있으니까 음식을 많이 시켜 먹어야 돼서 저것도 크게 성장한 걸 좀 보실 수 있고요. 여기서 한 가지를 좀 크게 보겠습니다. 뭐냐면 인테리어 카테고리입니다. 저도 재택근무를 좀 오랫동안 했었고 집에 있다 보니까 우리 집에 하루 종일 집에 있는데 요것 좀 이쁜 걸로 바꿔야지 뭐 이런 생각들 아마 되게 많이들 하셨을 것 같고, 실제로도 인테리어 시장은 굉장히 크게 성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표를 보여드린 이유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인테리어, 특히 젊은 분들 인테리어 하시면 대부분 떠오르는 단어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케아였습니다. 오프라인 하면 다 이케아 가서 뭐 주변에 이케아 가셔서 구매들 많이 하시고 하셨었는데, 코로나 터지고 나서 이케아가 이렇게 집에서 재택근무를 많이 하면서 인테리어에 관심을 가져서 이케아가 잠깐 늘기는 했지만 오프라인은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케아가. 반면에 여기 파란색 선이 보이실 텐데, 이거는 혹시 오늘의 집이라는 앱이라는 사이트를 아마 30, 40대 여성분들은 거의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네, 오늘의 집이라는 온라인 이커머스 앱입니다. 원래는 인테리어 뭐 견적 내고 하는 사이트였는데 코로나 때 이커머스를 시작을 했고, 그 덕분에 오늘의 집이라는 회사는 불과 몇 년 만에 엄청 초고속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에도 온라인 커머스는 계속 그래도 유지가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의 한계성이 보이지만 온라인은 그 한계성도 없고 어떤 상황을 맞이했을 때는 크게 성장 동력을 얻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 온라인 커머스를 제가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몰들은 종합몰입니다. 뭐 쿠팡, 11번가, G마켓 이런 사이트들을 많이 쓰는데 30대 이하, 20대 이하부터는 종합몰보다 전문몰이라고 표현하는 혹은 버티컬이라고 아마 뉴스나 이런 데서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대 이하는 저희가 생각이 다릅니다.
20대 이하는 에이블리, 지그재그, 무신사, 뭐 오늘의 집, 브랜디, 아이디어스. 저희가 이제 처음 들어보는 업들인데 다 전문몰입니다. 에이블리는 10대들이 가장 많이 쓰는 패션, 뭐 리빙, 뭐 그런 사이트고요. 지그재그, 무신사, 뭐 브랜디는 10대, 20대들이 가장 많이 쓰는 의류 이커머스 회사입니다. 그런 식으로 요즘에는 종합몰과 전문몰 이렇게 좀 두 가지로 분리가 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요 이미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 이커머스는 뭐 백화점도 있고 대형마트도 있고 홈쇼핑이 있고 오픈마켓, 소셜 커머스가 있다. 이런 거는 아마 수십 번, 수백 번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저희도 이렇게 인지를 하고 있는데 코로나 이후부터는 좀 재개가 개편이 됐습니다. 어떻게 개편이 됐냐면 이렇게 쿠팡과 네이버 거의 뭐 시장을 다 가져갔고요. 근데 저 두 회사 자세히 보시면 아까 아마존 플라이를 그대로 답습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추격그룹, 그래서 뭐 G마켓, 신세계 G마켓, 뭐 롯데온, 우리나라 이커머스를 처음 시작했던 롯데인데 온라인에서 성과가 안 좋아서 지금은 굉장히 뒤처져 있게 된 결과를 가져오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전문그룹이라고 해서 뭐 컬리, 오늘의 집, 무신사, 뭐 에이블리, 지그재그 뭐 이런 사이트들이 있고요. 참고로 이제는 아마존이 직접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제가 11번가 아마존 그림을 같이 했는데 지금 11번가 들어가 보시면 반이 11번가 아마존 페이지입니다. 이제는 국내 이커머스끼리 싸웠지만 이제 다음에 보시게 되는 화면에서는 이제 글로벌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멀리 있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바로 우리 앞에 와 있고 이미 침투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새로운 이커머스의 시대는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온라인은 더 이상 오프라인의 부가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이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싸웁니다. 격돌을 합니다. 그리고 예전처럼 뭐 오픈마켓 중심의 이커머스 플랫폼이라고 그랬는데 아닙니다. 이제는 다양한 형태의 아까 버티컬 이커머스 형태도 많이 있고요. 뭐 백화점도 그렇다고 가만히 있지 않고요. 홈쇼핑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커머스 플랫폼과 기타 온라인 플랫폼의 대결을 볼 수 있고요. 옛날에 단순히 뭐 종합몰이었다면 이제 전문몰이 크게 성장을 하고 있고 당연히 유통은 당연히 물건만 배송해 주는 게 아니라 1P, 3P라고 표현하는 아까 아마존에서 나왔던 개념이 도입이 됐기 때문에 물류와 유통이 모두 다 혼재돼서 같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단순히 유통만 하는 게 아니라 유통사가 제조를 하기도 하고요. 제조사가 유통을 하기도 합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국내 업체끼리 싸우는 게 아닙니다. 이 다음에 이제 계속 나오는 부분들이 전부 다 해외 얘기입니다. 이제는 해외 업체랑 국내에서 경쟁을 하셔야 되고 전 세계에서 국내 업체끼리가 아니라 해외 업체랑도 같이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이커머스의 시대가 계속 다가오고 있다라고 정의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바로 이어서 해외 직구 온라인 커머스에 대해서 표현을 하겠습니다. 요거 간단하게 말하면 해외 직구라고 표현을 합니다. 실은 제가 거의 한 근 10년 동안 몸 담았던 곳이고요. 우리나라 해외 직구에 거의 처음부터 최근까지 제가 업무를 했었던 것들입니다. 아마 죄송스럽지만 50대 이상부터는 저걸 많이 안 해보셨을 것 같고요. 아마 50대 이하 분들께서는 해외 직구 안 해보신 분들 아마 거의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불과 제가 이 업을 시작한 한 10년 전, 8년 전만 해도 해외 직구 단어 뜻조차 아마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셨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해보면 뭐 해외 직구라는 단어 하나로 그냥 해외에서 물건이 직접 우리 집 앞에까지 온다. 어디서 구매를 하던 해외에서 직접 우리 집 앞에까지 오는 걸 그냥 해외 직구라고 정의를 하고 이 반대의 말
해외에 있는 고객에게 직접 우리가 물건을 배송한다. 그러면 해외 역직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외 직구와 해외 역직구 이렇게 단어를 좀 정의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요거는 방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냥 빠르게 설명을 해드리고, 해외 직구하니까 아마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입과 해외 직구의 차이는 뭐냐? 수입은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해외에 있는 제조사라든지 유통 채널로부터 물건을 계약을 하고 뭐 컨테이너를 통해서 에어나 혹은 shipping으로 한국으로 공식적으로 수입을 하고 뭐 서류 작업도 하고 필요할 경우에 KC 인증도 받고 뭐 이런 것들을 하고 국내에다가 유통을 시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의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해외 직구는 한마디로 정의하면 실시간입니다. 예를 들면 아이폰 발매가 되면 보통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일본, 중국에 비해서 한 달 뒤에 발매가 되는데 해외 직구는 동시입니다. 그리고 일주일 만에 배송이 되기 때문에 해외 직구는 바로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 직구의 연간 국내 시장 규모입니다. 제가 처음 시작을 했던 2013년, 12년, 13년도에는 1조도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재작년 기준으로 해서 5조가 넘었고요. 작년은 한 5.5조 정도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구매하는 우리나라 고객도 많지만 이제는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고객의 수와 그 금액이 굉장히 커졌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걸 한번 그래프로 보면 어디서 가장 많이 하면 미국과 중국입니다. 미국은 뭐 우리 건강식품들 다들 구매를 하시잖아요. 특히 30대 이상 여성분들은 아마 건강식품 우리나라 제품을 이용을 안 하시고 해외 직구 버전으로 많이들 이용을 하시는 부분이 많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에 크게 성장하는 게 저희가 주목해야 되는 게 중국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저 오른쪽에 보시면 건수인데 건수 부분에 있어서 드라마틱하게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건강식품, 가전제품, 의류 뭐 이런 것들 순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거의 모든 카테고리에서 그냥 우상향입니다. 네. 그리고 해외 직구를 이제는 해외 사이트에 직접 가서 구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플랫폼에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결제만 하시면 우리나라 쇼핑몰에서 결제하는 거랑 똑같이 우리 집까지 안전하게 배송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옥션이라는 사이트 제가 있던 곳이고요. 옥션이라는 사이트의 해외 직구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쉽고 빠르고 안심하고 해외 직구 상품도 국내 상품처럼 구매하라는 안내 멘트가 나오고요. 오른쪽도 실은 쿠팡에서도 해외 직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한 가지 제가 소개해 드릴 게 아까 아이허브라는 사이트를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는 20, 30, 40대 이제 여성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사이트이고요. 아이허브 보니까 연령대가 많이 겹치지 않는 것 같은데 저희 정강장 뭐 이런 키워드로 검색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저희 생각과는 다릅니다. 온라인에서는 정관장 해봐야 그 어버이날 5월달이랑 9월달 추석 빼고는 아이허브가 압도적으로 검색량이 많습니다. 정관장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실제로 검색을 날리고 구매를 하는 거는 다 이제는 해외 직구 사이트인 아이허브입니다. 중국 아까 제가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디까지 왔는지 한번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이게 화면이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애니빔이라는 단어로 검색을 했고요. 국내에서 1위 하는 사이트였습니다. 상품이었습니다. 그래서 미니빔 프로젝트 애니빔 저게 나와 있는데 18만 9천 원입니다. 자, 그러면 똑같은 거를 알리익스프레스라는 사이트에서 한번 똑같이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사진도 똑같습니다. 상품도 똑같습니다. 완전히 똑같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18만 9천 원이고 알리익스프레스에서는 무료 배송에 80불입니다. 9만 원입니다. 반가격이죠. 예전에는 이런 걸 아는 사람만 여기서 구매할 수 있었고, 혹은 정보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수입업자가 굉장히 비싼 가격에 팔아도 이걸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글로벌 이커머스가 진화함에 따라서 국내 소비자가 직접 해외에서 물건을 사기도 합니다. 반가격에. 좀 더 디테일하게 보겠습니다. 그 해당 상품 페이지의 후기입니다. 후기를 보시면 12일 만에 배송이 됐다고 합니다. 굉장히 빠릅니다. 해외에서 오는 건데. 그리고 저기 보시면 한국에 출시된 동 모델과 동일하다. 예. 그리고 가격은 절반이다. 이미 고객들도 인지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마 50대 이하 남성분들은 알리익스프레스는 아마 대부분 사용을 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고요. 실은 저희 회사가 이거랑 좀 관련도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팁을 얻었습니다. 회사에서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아니 세상에 중국에 이렇게 싸고 많은 제품들이 많은데 이거를 내가 직접 직구로 팔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저희 회사를 설립을 했고 제가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 준비한 상품 중에 하나가 저희 빈보이라는 상품을 제가 준비를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후기가 한 7,000개 정도 쌓여 있는데 한국에서 꽤 많이 판매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식만 있다면 즉시 언제 어디서든 창업과 성공이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는 정보가 다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이커머스이기 때문에 수인, 유통, 판매, 마케팅까지 모두 다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기존 수입업자들의 이런 한계성도 있지만 요즘 어린 친구들의 정보 능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특히 유튜브에 가셔서 창업, 1인 창업 이런 단어만 쳐보시면 수천 개, 수만 개의 콘텐츠와 교육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만큼 젊으신 요즘 MZ 세대라고 하는 분들은 부업으로도 이런 걸 누구나 쉽게 창업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겼고요. 저희 회사는 여기에 한 가지를 좀 더했습니다. 이건 저의 이제 노하우인 것 같은데 해외 직구에도 상표권을 붙였습니다. 브랜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플랫폼이랑 콜라보레이션을 해가지고 마케팅을 최대한 많이 했고요. 저희 상표권을 가지고 브랜딩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빈보이 같은 경우에 한 제품에 한해서 저희가 3년 동안 한 8만 대, 한 100억 정도 매출을 달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빈보이는 인스타그램 가셔도 저희 협찬만 몇 개 했을 뿐인데 수백 개의 게시글이 올라와 있는 거를 좀 활용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같이 직장을 다니던 사람들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바로 창업을 하실 수 있고요. 여기 계신 분들도 실은 바로 창업을 하실 수 있어요. 특히 학생분들이 창업을 많이 하고 계세요. 자, 다시 아마존으로 좀 다시 왔습니다. 아마존 이제 접속하시면 옛날처럼 영어로 되어 있거나 뭐 자동 번역기처럼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아예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결제 페이지도 한국의 신용카드 잘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11번가에서는 반을 아마존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알리익스프레스 한번 지금 당장 접속해 보시면 이게 한국 사이트인지 중국 사이트인지 헷갈릴 정도로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한국에서 전용 프로모션도 맨날 합니다. 불과 2018년 11월 만 3년 4년 만에 한국에서 엄청나게 초고속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네이버 쇼핑에서 검색이 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결제단이 붙었습니다. 네이버 페이, 그리고 카카오페이, 그리고 요즘에 젊은 분들이 많이 쓰는 토스페이까지 다 붙어 있습니다. 그냥 한국 쇼핑몰이랑 똑같습니다. 결제할 때 카드 프로모션 직구 사이트도 합니다. 이제는 뭐 우리나라 홈쇼핑만 하는 게 아니라 해외 직구 사이트도 결제 프로모션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 세계 이커머스를 한번 보면 한국이 뭐 얼마 2020년 기준입니다. 저희가 159조. 그래서 중국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 됩니다. 다만 저희가 봐야 될 거는 한국의 이커머스는 얼리 어답터라고 저희가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그래프는 뭐냐면 전체 거래액 중에서 온라인의 거래액이 10%를 상회한 횟수를 연도를 기입한 건데 한국은 되게 빠르게 진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부터 좀 많은 회사 보시면 국가들이 쫙 더 많아지고 있죠. 코로나 이후부터는 정말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은 국가들이 온라인 비즈니스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만큼 해외 직구가 계속 커지고 있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역직구에 대해서 제가 빠르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직구, 전 세계에 있는 한국의 뭐 쿠팡, 네이버 쇼핑, G마켓이 있듯이 해외에 있는 사이트들이고요. 여기서는 두 가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존과 중국 알리바바입니다. 두 가지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한국에서 반대로 해외에 있는 고객님들에게 직접 발송하는 금액입니다. 대부분 중국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화장품, KBT가 가장 많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좀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있는 사이트들이고요. 방법은 독립몰, 입점몰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두 가지를 보겠다고 했는데 중국은 알리바바 그룹 하나만 보면 되고요. 미국 아마존 하나만 보면 거의 전 세계가 커버가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굉장히 큰 업체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마존 사례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 아마존 전 세계에 진출을 하고 있고요.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뭐 각각의 플랫폼 사이트로 쇼핑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마존에 들어와서 아마존에서 쇼핑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존 FBA에 넣게 되면은, 아마존 풀피먼트 서비스에 넣게 되면은 모든 게 전 세계로 다 물류가 배송되는 그런 망도 갖추고 있고요. 아마존의 유명한 브랜드사가 입점에 되어 있는 리스트입니다. 이 중에서 저희는 스피겐이라는 휴대폰 케이스를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의 한 가지 예를 보면, 이 회사는 한국부터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시작만 했지 실질적인 영업은 모두 다 아마존에서 거의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휴대폰 케이스로 50만 원부터 시작을 했는데 17년 뒤에는 2년 전에는 300억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마존 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고, 한번 내용을 쭉 보면은 한국보다 아마존을 통한 역직구 매출이 81%입니다. 그래서 한국 내수 시장을 보는 게 아니라 역직구 시장으로 공략을 해서 한 경우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역직구는 미국을 가겠다 그러면 옛날 같았으면 뭐 수출 계약을 하시고 무슨 뭐 수출 뭐 전시회를 나가시고 뭐 물론 그런 일도 하지만, 요즘의 회사들은 아마존 진출을 통해서 이 고객의 반응을 봅니다. 미국 고객이든 캐나다 고객이든 반응도를 아마존으로 확인을 하고 있고요. 알리바바 그룹입니다. 중국이 저희 나라보다 10배가 아니라 뭐 15배 정도 더 큰 시장인데요. 1년 내내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시장이고요. 우리나라 브랜드사, 특히 아까 KBT가 많다고 했는데 KBT가 많이들 진출을 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샘플을 하나를 들면 몇 년 전에 유행했던 LG 화장품에 대한 예인데, 중국은 제 다음이 이제 SNS 인플루언서 이제 그 얘기들이 나오는데 저도 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중국은 2016년 이때도 이미 인플루언서가 굉장히 활발했고,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제 왕홍이라고 불리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인플루언서, 중국에서는 왕홍이라고 불리우는 인플루언서들이 굉장히 크게 이미 활발하게 하고 있었고, 한국에서는 이제 중국에 진출할 때도 이 왕홍이라는 이런 데를 써서 진출을 하고 있었고, 이것도 전부 다 중국입니다. 그래서 2016년, 17년에 이미 한국에서 유행하기 전보다 2, 3년 더 먼저 앞서서 중국이 더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었고요. 이것도 2017년도에 이미 중국에서는 모바일로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바로바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플랫폼과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도 실은 최근 자료가 아니라 이미 2017년 자료입니다. 한국은 한 불과 2, 3년 전부터 많이 라이브 커머스가 활발하게 좀 진행이 됐었는데, 오히려 중국은 그거보다 2, 3년 더 앞서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이 안 틀어지는 관계로 이미지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이미 커머스가 한 단계 더 발전을 해서 신제품 소개를 하기도 하고요. 맨 오른쪽에 있는 화면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도지사가 나와서 부동산을 판매하는 것도 소개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라이브 방송은 굉장히 한국보다 중국이 더 앞서서 좀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매출액도 틀립니다. 1분 만에 6억 3천. 1분이요. 1시간이 아니라 1분 만에 6억 3천만 원을 판매할 정도로 이 왕홍, 우리나라로 치면 인플루언서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한국의 라이브 커머스입니다. 뭐 다 합니다. 요즘에 라이브 커머스 아마 안 하는 데는 없을 것 같고요. 모든 데가 라이브 커머스를 다 하고 있고, 근데 저는 오늘 라이브 커머스 얘기는 별로 이거는 이미 벌써 한물 같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아마 제 뒷시간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요즘에 쇼클립이라고 그래서 쇼츠라고도 하죠, 유튜브에서는. 그래서 짧은 동영상, 15초에서 30초짜리 짧은 동영상들이 아마 많이 보이실 거예요. 그런 것들이 되게 크게 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요거 하나 더 보여드릴 거는 미국의 2021년도에 탑10에 있는 쇼핑 리스트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변하냐면 또 변하고 있어요. 어떻게 변하냐면 아마존이 100%라가 아니라 중국 앱이 미국을 침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앱 다운로드 순위입니다. 구글 앱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세 번째 쉐인을 주목해 주세요. 그리고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1등하고 있는 쉐인. 여기서 쉐인, 알리익스프레스, 알리바바, 이거 다 중국 사이트입니다. JD, 징동도 중국이고요. 타오바오도 중국이고요. 저 위에 보면 핀도도 나오는데 저것도 당연히 중국입니다. 이거 중국 앱스토어가 아니라 미국 앱스토어입니다. BBC 코리아 뉴스를 하나 잠깐 가져왔는데, 쉬인 패스트 패션이 전 세계 패션을 휘어잡는 이유라고 하면서 미국에 있는 10대 친구들이 특히 틱톡이나 유튜브, 쇼츠 등을 활용해서 옷을 한 번씩 입어보고 이렇게 벗는 영상들이 굉장히 유행을 한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있고요. 미국 Z세대가 중국 쇼핑몰에 갇혔다, 이런 말을 표현을 하는데, 이 옷 배송료 포함한 평균가가 12,000원입니다. 그리고 60만 개의 상품군들이 있고요. 실은 더 많습니다. 그리고 SNS 스타 인플루언서 이거 팔로우하는 수가 다 합치면 2억 5천만 명. 그리고 쉬인이 미국만 침투하는 게 아니라 한국도 침투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알리익스프레스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는 저희가 알게 모르게 이런 중국 사이트들이 저렴함을 앞세워서 한국까지도 이렇게 침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나라 겁니다. 우리나라 쇼핑몰인데
한번 쉬인 들어가 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한국어로 잘 나옵니다. 벌써 준비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옷 가격을 보시면 12불, 9불, 5불, 11불. 요 원피스 같은 건 6불이네요. 5불, 6불짜리. 네. 이런 게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그동안은 우리나라 뭐 G마켓이 크네요. 쿠팡 당연히 크죠. 네이버 쇼핑도 하고 있고. 근데 어린 세대, MZ 세대 혹은 인터넷을 잘하는 세대부터는 이미 글로벌로 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우리끼리 아웅다웅 싸울 게 아니라 이제 글로벌이 오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문제가 아니라 저렴함을 앞세운 중국의 온라인 커머스가 또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세상이 변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팬데믹 이후에 저희가 이제 맞이하는 세상은 뭐 기존에도 되게 굉장히 큰 변화가 있지만 이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굉장히 크게 변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다 온라인들 얘기입니다. 그래서 온라인이 이렇게 커지고 SNS가 넓혀지고 플랫폼이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폰트가 좀 깨졌는데 코로나 터지기 전에 2019년도 탑티어 이커머스 국가들입니다. 그러니까 국가별로 이커머스 거래액을 나타낸 건데요. 한국 아까 표에서도 보셨지만 100조가 안 됐었어요. 95조입니다. 근데 코로나 이후에는 한국이 가장 빠릅니다. 네. 우리나라가 원래 뭐 한 번 하면은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런 듯이 다른 나라도 많이 커지긴 했는데 한국이 전 세계에서 이커머스가 3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커머스 부분에서는 한국은 이미 많이 온라인화 되어 있고요. 굉장히 선진국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 왔습니다. 마지막인데요. 100년 전에 이제 미국의 월마트 그림입니다. 오프라인은 100년이 지나도 그 형태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100년이 지났는데. 근데 온라인이 점점 들어오고 나서부터 아까 아마존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제 이렇게 바뀔 겁니다. 사람이 없는 무인 매장이고요. 이거 온라인 커머스랑도 다 연결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줄 설 필요도 없고 뭐 계산대도 없고, 네, 이런 세상이 저는 오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제는 온라인 없이 오프라인만 뭐 내가 뭔가를 하겠다, 취업을 하겠다, 창업을 하겠다라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으실 것 같고요. 이제는 온라인에 대해서 당연히 필수처럼, 네, 이렇게 보셔야 되는 세상이 오지 않았나,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엊그저께 제가 뉴스를 보다가 하나 화면을 캡처를 해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1월 31일자로 영업을 종료합니다라는 보통 일본이 또 저희 나라의 선행 지표로 많이 활용이 되는데, 백화점, 네, 저렇게 망해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 하나 던지면, 전 세계에서 고성장하고 있는 이커머스가 있는데 인천재능대학교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가, 제가 감히 이렇게 한번 마지막으로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알게 모르게 끓는 물에 개구리처럼 뭐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이 달아오르는 접시, 이 끓는 물의 냄비 속에서 저희가 미리 준비를 하고 하면 이 변화하는 글로벌 이커머스 시장에 대해서 좀 더 대응을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감히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좀 부족하지만 좀 원래 1시간 반을 했어야 되는데 좀 시간을 좀 축약하는 바람에 네, 이렇게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이 교육 과정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이게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이런 소위 이커머스에 당당하게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 아마 좀 연배가 낮으신 분들은 창업 얘기, 1인 창업, 온라인 창업, 유튜브에서 전문 용어로 신사임당의 다마고찌 이런 식으로 이미 온라인에서는 엄청나게 창업이 일어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 한 10개 정도 되는 대학과 대학교에서도 아예 이커머스 학과 그리고 주된 내용은 창업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창업 경진 대회까지 열고 이제는 단순하게 창업해서가 끝이 아니라 아까 제가 했던 행위들 브랜드를 내고 상품을 직접 제조해서 브랜드를 내고 마케팅을 해서 판매까지 하는 그런 진행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심지어는 현업에서 학원, 특히 정부 지원이라든지 일반 학원에 가보시면 60대 이후에 은퇴하시는 분들께서 온라인 샵을 창업을 많이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 대학도 도전하면 가능하겠는데요.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 인천재능대학도 도전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인천은 물류의 요충지입니다. 저희 회사 한 달에 3만 건의 구매 건수가 있는데요. 저희 다 인천 항에서 들어옵니다. 인천의 물류가 여기 다 거의 부산이 아니고 수입은 부산일 수 있겠지만 해외에서 들어오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 다 인천으로 들어오고 심지어는 저희 회사 제2창고도 인천에 있고요. 그래서 저도 회사는 서울이지만 거의 기반 시설은 또 인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천은 이미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가 인프라가 이미 있는 곳이 인천인데 오히려 인천에서 안 하고 충청도에서 하고 서울에서 한다는 거가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